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이거 없애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내 같은 이야기인데 현재 65살 이상인 무임승차 이거 70살 이상으로 그러니까 70살이 안 된 사람들에게서는 기회를 뺏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그러면은 70살 이상만 혜택을 보게 법을 개정하겠다 이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나서서 이제 지자체의 그 비용을 정부가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보면은 잘나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일리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하나도 쓸모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느 하나도 기본을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65살 따질 거 없이 어른과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주 천박합니다. 욕설도 쓰고 한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윗물이 막지 않아서 아랫물이 흐린 것인지, 현재는 이제 이게 만만한 노인으로 딱 넘어온 다음에 노인과 노인 아닌 사람들이 지금 대판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고령화는 재앙이다. 노인들 때문에 우리까지 살기 어렵게 됐다. 노인이 2030 등골을 빼먹는다 하면서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SNS는 훨씬 더 험악합니다. 노인 혐오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이야기처럼 지자체에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노인 때문에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인에 대한 노인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자, 노인한테 혜택을 주는 걸 뺏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 때문에 서울 지하철이 적자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허위 주장 내지는 틀린 주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1월 30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매년 서울 지하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1조 원대다. 이 중에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 된다. 65살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상당하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 이걸 들은 서울 시민들은 노인이 공짜로 타고 다녀서 적자가 났고 적자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이제 비싸게 올려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4월부터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을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만일 이 노인 때문에 생긴 손실을 정부가 돈을 주면 올리긴 올리는데 요금 인상을 조금 깎아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노인 때문에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고 서울시장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노인 무임승차라는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주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인 무임승차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승차라는 표현 자체가 참으로 야만스럽고 천박하다. 마치 무전취식, 공짜로 얻어타고 얻어먹고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법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노인이 65살 이상 노인이 철도, 지하철 이런 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면제인가? 혹시 노인은 불쌍하니까 그래서 면제하는 건가?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 이제 다른 거 다 포함하는데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이게 복지가 아닙니다. 노인 복지가 아닌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복지법에서 규정을 하는데 혜택도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노인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노인은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복지의 대상,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고 존경받는 국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노인을 이런 의미로 존경을 하는가? 이게 의외로 그 의의가 아주 큽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조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위 어버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자녀를 출산했건 말았건 이 나라의 어버이라는 뜻으로 노인을 받드는 거다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인을 받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유지 발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3조의 의미입니다. 자, 노인이란 그런 것이다. 이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노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저 무임승차라는 게 뭐냐 이걸 봅시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조문 제목이 경로우대입니다. 경로우대라는 것은 경로,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 특별히 잘 대우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로우대는 앞에서 말했듯이 존경받는 노인, 그런 노인을 공경하고 특별히 잘 대우할 것을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주의 국가에서 노인이라는 계층을 따로 대우할까?
근데 이 노인이 전체 국민 중에 65살 이상의 국민 모두, 빠짐없이 모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 65살까지 절대 못 살고 단명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라도 65살이 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65살이 되는 것은 특수한 기회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제도 또 철학 이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큰 고차적인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살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시설 이거를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무료로 할지 이용요금을 할인할지 하는 것들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못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아주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게. 그것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경로 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하고 정해놨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인데 예를 들어서 철도, 지하철, 수도권 전철 요금은 100분의 100 할인, 100% 할인인 겁니다. 경로 우대 시설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다만 이거는 또 따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배급한다든지 어떤 배려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경로우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제도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운영에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우선은 하나하나 봅시다. 무임승차라는 것은 법률상 경로우대를 잘못 표현한 거다. 경로우대 제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경로우대 때문에 지하철 운영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오세훈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보는 이렇습니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영업 손실은 9,385억 원이다. 손실입니다. 손실. 영업 손실은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 손실 가운데 2,784억 원. 이게 무임수송, 경로우대 때문에, 그러니까 무임수송은 좀 더 크니까 무임수송 때문에 생긴 영업 손실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업 손실이 있는데 그 중에 29.7%가 무임수송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 지금 경로우대, 노인 탓을 하니까 노인만 봅시다. 경로우대를 하는 대상자는 요금이 아예 없는 대상자입니다. 요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못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65살 이상 노인은 요금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가 경로우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일 이게 무임수송 비용이라면 무임수송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무임수송 때문에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이거는 거의 없다고 하고
따라서 무임수송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거의 없다. 나와봤자 미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해 보십시오. 이 65살 이상 노인이 탔기 때문에 지하철 선로가 더 마모가 됐다. 이 전동차가 내구성이 그만큼 내구 연한이 줄어들었다. 문을 여닫는데 전기를 더 소모했다. 계산해서 내놓으십시오. 무임수송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7개인가 이 전국 도시철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자체 협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무임승차 때문에 40년, 그러니 무임승차는 사실은 은근히 노인에다가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 때문에 40년 가까이 누적된 총 적자가 24조 원에 이른다.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왜 발생하는가?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 다음에 2021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시철도가 있다. 여기 무임승차 인원이 총 3억 7,795만 명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인원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승차한 횟수, 인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운임 손실액이 5,074억 원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운임 손실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운임 손실액이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법으로 우리 지금 지자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와 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서울시면 서울시가 이 경로 우대를 우리는 할 것이며 65살 이상인 사람은 운임이 없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65살인 사람들에게 운임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탄 횟수하고 곱한 다음에 이걸 손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운임의 총액을 받았으면 좋았을 총액으로 만든 다음에 못 받았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행 법이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탔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네 지자체에서 이걸 채택해 놓고서 경로우대 하겠습니다 해놓고 왜 돈 안 내고 타는 거야? 왜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버스비, 전철비를 올린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 이랬습니다. 또 노인을 콕 찍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무임승차를 현재 어떤 사람들에게 무임승차를 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무임승차로 봤을 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기타 무임승차자, 노인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 이외의 무임승차하는 건수는 얼마냐? 장애인이 6,046만 3천회 1년 동안,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등이 385만 5천회, 기타가 46만 7천회 이렇습니다.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노인 이외의 무임승차는 어째서 손실을 발생 안 시키는지를 오세훈 시장은 증명을 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허위 주장을 혹은 틀린 주장을 하면서 노인을 서울시의 해악으로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65살 이상인 노인이 무임승차를 했다고 해서 지하철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은 허위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오세훈이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면, 시장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래서 틀린 주장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시장으로서 이 일을 할 만큼 그런 지능을, 그런 능력을 지닌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허위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서울시장이 교통비를 노인 때문에 인상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을 때 국민 반응이 뭐냐? 노인 무임승차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민 반응은 노인들 때문에 노인이 아닌 우리 정상적인 시민들이 손해본다. 노인들이 공짜로 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이니까. 현재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금 정치인도 대통령도 이 통계 수치에 울고 웃는데, 통계라는 것은 아주 강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나 통계의 맹점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아주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진실성을 떠나서 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허위 주장이 노인을 이 나라의 암덩어리로 특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지어서 가뜩이나 잘못된 싹이 트고 있던 노인 혐오, 노인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신문 방송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24살 대학생 J씨.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이런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축소해야 한다. 노인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2023년 현재 경로 우대를 받는 65살 이상의 국민이 지금 24살인 정 씨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24살 정 씨는 28살 A 씨를 비난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본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대상은 현재 28살인 사람들이니까. 같은 20대인 B씨입니다. 무임승차 폐지를 왜 반대하느냐? 노인들 저거 반값이라도 받아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비, 지하철비가 무료니까 마실 나와서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노인 비하, 노인 혐오가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힘든 직장인들이 서 있는데 노인들은 텅텅 빈 노약자석을 놔두고 굳이 일반석에 앉더라. 출퇴근 시간에 노약자석이 텅 비어 있는데 일반석에 앉았다. 이 노인을 아주 이상한 인간 취급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니 노인은 일반 좌석에 안 된다는 이런 룰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말 노약자석이 텅텅 비었는데 그랬는가? 노인은 욕먹어 싼 건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말은 진실인가? SNS 게시판으로 가면 이것이 좀 더 거칠어집니다. 전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도시철도 공사들이 적자나니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통계 수치다.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뉴스 보도다.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자고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경로 우대인데 그거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에서 교통 인프라 양극화가 더 격화된다. 이게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 애초에 지하철, 전철, 도시철도 없는 데는 없었고 있는 데는 있었는데 그게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논리적으로 가자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초장에 나오자마자 그게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언론사가 그렇게 하면 바로 정정 보도를 하고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해야 할 일이고 특히 당사자인 65살 이상 노인인 국민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앞으로 인구 절벽의 초고령화 사회라 미래가 암담한데 한시바삐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 이 미래의 그 암담한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도 대책도 없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그리고 노인에게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가. 그 다음에 정당 계열 정치 커뮤니티입니다. 정당 계열 정치 커뮤니티는 소위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를 한다는 그리고 대체로 표방하기는 청년이 많다고 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방에는 전철도 없는데 수도권 노인들 무임승차까지 하냐. 이거 폐지하고 노인수당 한 5만 원씩 올리자. 수도권과 지역을 나눈 다음에 서로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고 있다. 물론 내용도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틀딱들 복지는 빨갱이라고 하니까 복지 다 없애자. 얘네가 받는 모든 걸 다 없애야지 이럽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쓰는 글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남이 보는 글입니다. 공개 장소입니다. 거기에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쓰는가? 일단은 반듯한 내용을 전달하는 완결된 문장, 그리고 그 표기법에 맞는 문장, 비속어를 쓰지 않는, 그리고 내용이 있는 글을 한 줄을 써도 이렇게 써야 하는데 얘네라고 했습니다. 틀딱이라고 욕을 하면서 얘네라고 하니까 65살이 안 된 자가 65살 이상을 얘네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정치 게시판에서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게 아니라 돈 받아야 된다.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마치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노인을 위해서 돈을 항상 더 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정치 게시판 글 마지막입니다. 틀 XX들 지하철 못하게 무임승차 아예 없애야 해. 69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지하철 탈 생각 말아야 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인 혐오 풍조 속에 무임승차 없애자, 노인 복지 축소하자,
하면서 세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노인층이 반발을 해서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인층에게서 빼앗자고 시끄럽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노인층에게 빼앗아서 나눠 먹자는 분위기입니다. 소위 도시철도나 전철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5만 원씩 나눠 먹자. 철도 무임승차 없애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30대 직장인이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났으니까 무임승차는 반대한다. 이대로 그냥 가면 이 모든 비용을 젊은 세대, 그러니까 바로 30대 자기 같은 젊은 세대가 부담하게 될 거고 그건 못 참는다.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될 거다. 자, 이런 식의 반대의 목소리, 이런 식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의 그 젊은 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그 피해 의식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023년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2023년 현재 38살 먹은 사람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저것들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조선일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조선일보 2023년 2월 11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했다. 이건 무임승차 아니고 경로우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65살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지 제도다. 이런 내용이 주요 일간지에 다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전두환 대통령 지금 민주화 세력이 증오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전두환이 만들었으니까 없애도 되고 그리고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안 하니까 이거 없애도 되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정부 따라 지금 이게 지자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에 따라서 65살 이상 노인에게 50%에서 100%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60살 이상에게 교통비를 무료 할인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빼놓고 이런 걸 다른 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한국, 이제는 노인복지를 박탈하는 이런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면서 비단 무임승차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숫자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060년이 되면 2조 8,7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65살 이상인 국민들 때문에 현재 65살이 아닌 국민들이 2060년에 이 2조 8,70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 굳이 까마득한 206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의 죄를 키우기 위해서 가져온 것일 것이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5살이 아닌 사람들이 저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면 우리 못 내.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극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2060년의 고령화가 재앙이다 이러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여러분은 이미 이거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2060년에 65살 이상 그룹이 커집니다.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누가 이걸 늘리느냐? 2023년 현재 28살, 29살, 30대, 40대, 50대가 65살 이상이 돼서 늘립니다. 그것을. 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세대는 지금 65살 이상이 빨리 안 죽는다고 노인을 혐오하고 있는 이 연령층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 혐오하는 연령층은 오늘부터 딱 나이를 먹지 마십시오. 아니면 64살 이후는 나이를 먹지 마십시오. 노인을 혐오하는 연령층, 당신들이 노인이 안 되면 2060년에 노인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령화 재앙도 안 옵니다. 2023년 현재 65살 이상인 인구가 2060년 되면 정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지금 저렇게 구박받고 욕을 먹는 65살 이상의 인구는 지금도 앞으로도 노인 인구를 계속 줄여주는, 감소시키는 계층인 겁니다. 이들은 늘릴 방법도 없고 노인을 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인 인구를 늘리는 거는 현재 65살 아래인 사람들이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한국에서는 65살 이상의 인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당신들이 부담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한테 줄 돈은 아깝다. 당신들 때문에 버스비가 올라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65살 이상 무임승차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진짜 이렇게 우야우야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곧 닥칠 고령화가 재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20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거 쓸데없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노인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입니다. 물론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은 이걸 먹고 살고 있기는 합니다. 청년 하면서 노인은 적당히 비하했다가 한 번씩 가서 절 한 번 하고 선물 한 번 돌리면 식사 한 번 시키면 끝난다.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아주 미개한 족속이 정치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역 갈등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다. 이 무임승차 계속하면.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야당이니까 이 돈 다 정부가 줘라 이러는데 지금 정부가 민주당 자기네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정부가 돈 쓸 일에 가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자체 돈 받고 싶지. 돈 안 주는 정부가 나쁜 거야. 진짜로 이 지하철 안 타는, 지하철이 없고 지하철 탈 일이 없어서 지하철 탈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저기 지하철 있는 동네 노인들은 그냥 타네. 배 아프지. 그러니 이거 세금 바우치 주자. 그래서 그럼 돈 받으면 좋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표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편가르기의 극치다. 나라 망해먹는 길이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저 민주당이 왜 저럴까? 정부가 돈 다 대줘야 된다. 자기네들도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다 대주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 쓸 일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정부를 좀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서. 왜 반정부 하는 겁니까?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2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는 고령화나 저출생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의 당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푼 문제, 답이 어떻게 정답이 될 것이며 그런 겁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상향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해주려고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70살로 상향 추진하고 있답니다. 65살에서 70살까지는 이 혜택을 못 보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지가 아니라 빈곤한 노인의 복지가 아니라 경로 우대의 기준 변경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모르고 이런 식의 해법을 내놓으니까 민주당이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빈곤한 노인은 어쩔래? 이러면서 70살로 올려버리면.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언론사, 상당수의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경로 우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철도, 전철, 도시철도 여기에서 지금 65살 이상인 국민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이게 노인 복지가 아니고 경로 우대입니다. 복지에서는 빈곤층만 복지를 시행하자 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 우대라는 데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은 노인복지법이지만 그 기본 이념, 그게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은 65살 이상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경로 우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로 자리 잡은 지하철 운임 감면제도의 취지는 유효하지만 이 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보편복지 혹은 이동권 보장 이런 게 아니다. 재정적 한계로 현상 유지가 어렵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잘못 알았고 물론
철도공사나 이런데 또 뭐 지금 그 지자체 이런 데서 이게 돈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회계를 다시 다 뜯어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첫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 계산을 틀리게 했다. 이 손실이 아닌 것을 대폭 근 30%를 손실로 잡았다면 회계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30%만큼 부정이 있다고 봐도 지나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는 것은 일단 지적해 둡니다. 그러면은 이 뭐 무임승차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 이 문제는 경로우대 제도, 경로우대 시설을 없앨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한반도에 5000년 국법은 예라고 할 겁니다. 예법, 예의라고 하는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게 5000년 동안의 국법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경로우대를 없애자는 것은 이 예를 폐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좀 바뀌었다. 노인이 공짜 승객이다. 또 지자체가 돈에 쪼들린다. 젊은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뭐 살 만큼 다 산 노인 거는 좀 내놔라. 노인은 좀 조금만 먹고 살아라. 이런 천박한 어휘가 등장해서는 안 되는 철학적, 관념적인 문제다.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이며 한국인의 그 인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경로우대라는 것을 폐기하고 단지 이걸 노인복지 정책 문제로 간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인 중에 65살 이상 노인 중에 정규직에 종사하든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사업자, 또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이상인 사람들은 일단 이 복지가 기묘한 복지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부차적인 복지가 될 겁니다. 이게 경로우대가 아니고 그냥 이동권 보장이라는 그 노인복지라면. 그래서 이걸 복지의 문제로 풀어가자고 한다면 바로 요 부차적인 복지로 여기는 계층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반환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노인에게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는 공짜로 밥을 줬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끼만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는 이게 난 그거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내가 65살 이상이라는 걸 증명서 보여주기 귀찮아서 난 계속 돈 내고 타고 다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욕먹는 노인들 중에도 그런 노인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유 있는 향유자에게서 그걸 돌려받는 이 대화가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본인들이 오케이 하도록.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자체도 그러고 못 배워먹은 2030도 그러고, 그리고 기본 없는 정치인들도 그러고, 저 노인들 때문에 돈이 쪼들려서 애들한테 좀 더 줘야 되는데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이 1950년입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도 오세훈 시장과 같은 취지로 이 돈에 쪼들려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 65살 이상인 국민의 그 대구 시민의 무임승차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65살 이상 서울 시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봅시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무임승차를 70살 이상만 하게 하겠다. 단지 이거를 1년에 1살씩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선 무임승차를 65살에게 박탈합니다. 경로 우대를. 그 다음 해에는 65살과 66살에게서 박탈합니다. 그 다음 해는 65, 66, 67에게 박탈합니다. 이렇게 해서 5년 후에는 70살 이상만 허용하고 40년 가까이 계속 해오던 경로 우대를 65살에서 69살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무임승차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40년 세월 동안 요금이 붙어 있지 않았던, 계산에 없던 새로운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 벌지 않으면 이런 짓 하지 않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는 65살부터 69살까지의 시민들에게 요금 전부 받겠다. 경로 우대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는가? 그거부터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65살 이상 경로 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조문명이 경로 우대입니다. 제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살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아니고 할인을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할인하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경로 우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경로 우대를 하기로 했다면 대통령령에서 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경로 우대 그 할인율을 대통령령이 정해놓은 것보다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경로 우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가 없는 곳에 법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조문 때문에 도시철도 등이 없는 곳에 교통 바우처를 통해서 이 비용을 대신 지급한다는 것은 법을 오용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 경로 우대를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 우대 시설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경로 우대를 한다면, 그리고 다 무료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시설 할인율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9일에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대통령령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상향 추진하는 것 하면 이게 법 위반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조문도 읽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법조문은 전 국민이 다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는 알아야 되고 또 홍준표 시장도 이거는 알아야 하는 거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로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로 우대를 하면서 법이 정해놓은 65살 이상은 안 되고 70살 이상으로 하겠다는 대상 변경은 법률 위반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방하고 기획재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을 어기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허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경로 우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러나 경로 우대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할인율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보다 혜택이 적게. 완전 무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할인율을 손대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변경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법은 아니어도. 그런데 대통령령이 여기에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전국의 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이걸 바꿔주는 게 된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돈돈돈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그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수입보다 더 쓰니까 빚을 지고 그리고 적자가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자꾸 늘리면서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지자체가 더 많이 예산 집행을 하고 더 많이 세금을 거두면서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 전국의 국민이 걷어서 보태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지자체를, 이거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지자체를 자꾸 키워서 지방정부, 완전한 지방분권 이래가면서 키우니까 거기에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나눠 먹을 이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집행정부는 현재 세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계가 방향을 확 꺾었다. 이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왜곡된
민주화 시대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우리나라를 무슨 연방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 그들식으로 중앙정부가 한번 운전대를 잘 잡고 조정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지방세 세목을 줄여버리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십시오. 어차피 중앙에서 정부가 이걸 다 뒤치다꺼리 하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손 떼라. 주는 것만 받고 그 구매 목록을 너희가 작성하지 마라. 돈도 없는 주제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라. 능력 없으면 적게 쓰고 능력 없으면 지자체 사업 버리지 마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집행정부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70여 년 헌정사에 맞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지자체를 잘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아닙니다. 보궐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확고한 정식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자체 앞에 가서 아양을 떠느냐? 그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제2국무회의 이러면서 제2국무회의 위헌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탄핵됩니다. 탄핵 안 되면 나중에 감옥 갑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비관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뭐를 해도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1차 산업적인 사고냐 이겁니다. 2060년 이야기를 하면서 지레 겁먹고 지금 그 국민을 편갈라서 증오하고 불안에 떨고 이러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하면 그때는 지하철, 도시철도 안 탑니다. 버스 안 탑니다.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아파트 25층 베란다에 드론 택시가 와서 서는 시대가 바로 그때다. 지금처럼 전철 그 근로자들 머리띠 메고 시위하겠다. 민주노총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인화되고 기술로 이 모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류가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그런 때 전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미래를 되지도 않는 잘못된 상상을 해서 갖고 와서 오늘의 65살 이상의 국민을 편갈라서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포갑입니다. 야만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살 이상의 국민, 노인 세대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법에서는 공경한다는 의미의 노인이지만 이 변변찮은 세상에서는 틀딱인 노인이 된 이런 노인 세대인데 그들이 누구냐? 과거에 땀 흘려 일한 국민입니다. 그들은 어떠냐? 앞으로 더 땀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입니다. 오히려 지금 65살 이상의 노인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국민을, 오늘의 이 나라를 있게 만든 그 세대는 21세기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그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비중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서 대한민국 인구의 더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노인복지를 없애자고 하는 이 경로우대라는 뜻도 모르는, 그래 지금 2030, 그런 2030, 오늘날에도 성실한 2030이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면 이런데 부안해동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어리석은 2030, 그 짧은 인생 경험에서 과거에 땀 안 흘렸습니다. 지금도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2030이니까, 청년이니까. 지금 땀 흘려야 하는데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자기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어떤 노인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2060년 이 고령화 시대를 만들어주는, 노인 인구를 늘려주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돈 몇 억 들여야 된다, 애 하나 키우려면. 그래서 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를 줄여주고 고령화 그 수치를 올려주는, 본인이 노인이 돼서 올려주고 애를 안 낳아서 인구 줄여서 수치를 올려주는 아주 현명한, 야가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찌르고 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표, 청년 지지율을 노래하면서 2030하고 같이 이 노인이 문제야, 고령화가 문제야, 너희들 그 출산율이 낮은데 뭐가 부족해? 뭘 갖고 싶어? 이런 정책을 논하는 정치권, 거기에 몰려다니는 대중들이 어떤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가 돼도 우리 인류는 도약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20세기 내내 끌어올린 그 수준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그런데 그들이 어떤가 하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힘으로 이걸 뚫고 전진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지금 다들 잘 살지 않습니까? 무슨 지원금 달라고 하면서 요새 지원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올리브유를 못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로수로 올리브 키웁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청년이 하는 소리가 한 달에 전화 요금이 얼마다, 인터넷 요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앞으로 못 살게 되면 안 돼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 저 노인들이 문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 2030이 노인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30이 노인 안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030이 인구를 현상 유지해 줄 만큼 유지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2030이 지금 노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저것들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누리고 살 텐데. 그래, 2060년이 되면 지금 그 욕만 계속 들어먹고 있는 노인들 상당수가 세상 뜨거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입 다물고 욕 먹고 있느냐? 답답한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걸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갈등, 온갖 갈등을 내놔서 국민을 조각조각 진짜 파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민주당이 손해봅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돈 못 받던 노인들 안 태우면, 안 태우는 것은 아니고 계속 타주십시오. 돈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노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이거를 세금으로 메워달라. 노인 때문에 서울시민 요금 더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차별 주장까지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이걸 꺼냈으니까 전국에 그 지하철이 없는, 도시철도가 없는 곳에도 이게 그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부추기는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또 이런 주장, 지방에는 도시철도도 없는데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들은 문제 크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겨레 지방 노인은 무임승차도 못한다 그러는데 참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데는 아주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없고 전철 없고 한 이런 곳에는 그냥 저 지금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한테 돈 다 받고 그만큼 이익 보게 되면 그거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우리 그 도시철도 없는 데 있는 사람들한테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여기에 벌써 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 법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 그냥 돈 빼먹기다. 법을 틀리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것도 분명히 해둡니다. 결국 서울 사람은 차비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서울에는 그 도시철도 전철을 놔주면서 왜 우리는 없다고 안 주냐. 이렇게 일파만파로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돈 앞에 사양하는 사람 없듯이 노인 대중들 일단 다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5만 원씩 더 줘 이러면.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정치권, 지자체, 선거 표 생각해갖고 이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매표 행위에 가깝게 돈 뿌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또 거기에서 오는 아주 쏠쏠한 푼돈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뒤엉켜서 굴러가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국가가 왕창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노인 혐오라고 하는 어떤 그 혐오 의식은 한번 생기면 음지에서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악취를 풍기면서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게 돼 있습니다. 나쁜 것은. 이렇게 나가는 돈이 늘어나니까 노인 혐오가 더 커지고 세대 갈등이 커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 힘이 강한 아무 불편이 없는 젊은 세대가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노인 세대를 이제는 묻지마 폭행도 하고 묻지마 범죄도 일으키고 살인도 하고 심지어 자식대가 자손대가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이게 뻔히 범죄로는 안 가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때 세대 갈등이 커지고 물론 잘 될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 하는데 인상하겠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경로우대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나는 돈에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뿌리 깊고 우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라고 하는 근원적인 법을 내팽개치더라도 당장 돈을 땡겨 쓰겠다. 이러면 경로우대 폐지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로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만만치가 않은 것이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면 82살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씁니다. 기사를. 82살이어서 사고 냈다는 식인 것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 증오범죄로 처벌될 그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 이게 한두 번 되면 사실은 폐간해야 될 정도의 범죄입니다. 그래, 한국에서는 노인 운전면허 반납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돈 안 내고 지하철을 타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어라. 돈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봐서 얼마나 불쌍한지를 분류한 다음에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 해결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권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어쨌든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둘 말은 무엇이 어떻게 되든 간에 노인 때문에, 무임승차 때문에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노인인 국민, 노인 인구를 천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